한꺼번에 읽어야 될까요? 네. 일단 추천이 있고요. 네. 저희는 제 앞에 이제 담당자분이 이제 지휘자님이셔가지고 사실 저도 팀 바꾸자마자 이 업무를 맡은 거라 사실상은 저희 하면서 제일 아쉬운 거는 어쨌든 저희 팀도 그렇고 이게 모의 투표를 해본 사람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네 그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좀 많이 컸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연합회 친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도 담당자가 바뀌어가지고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아니 이번에 조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 자체가 너무 미숙했다라는 게 좀 아쉬웠고요. 그럼에도 저희가 워낙 이제 지역 내에서 청소년들하고 같이 했던 것도 있고 기관들도 협약이 돼 있어서 좀 그런 부장님의 지혜 간사님의 노하우를 조금 이제 빌려다가 급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일 아쉬운 거는 일단 저희 중부 번역에서는 함께 연대해서 하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 각 지역마다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게 가장 큰 아쉬움이 있었고요. 좋았던 거는 저희가 이번에 시기상 저희 자체 축제가 청소년 어울림 마당이 있어서 거기를 활용해서 사전 모의 투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거기 반응이 너무 좋았고 오신 분들이 네, 의외로 참여도가 좋았는데 다만 아까 온라인에서도 저희가 선거인단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을 때 굉장히 제일 많이 찔려고 있었는데 저희가 아니었나 한 10명도 온라인 선거인단을 자꾸 등록을 안 해가지고 저희도 청소년들 계속 재촉하고 링크를 아무리 보내도 이게 임원진 내에서도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답답함이 좀 있었고요. 의외로 저희가 이제 결과를 까고 보니까 저희는 이제 온라인 홍보 이제 저희 수련관제 이런 거 이용했던 그런 청소년들이 의외로 온라인을 등록을 해가지고 오프라인에 와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꼭 이렇게 Y 연합회 청소년만 보고 할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도 아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해봐야 되겠다고 저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작년부터 청소년 뉴스아이 해가지고 저희가 초등학교에서 청소년 단체 활동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연합도, 그러니까 교류도 잘 되고, 근데 그래서 이번에 사실 학교 교육을 저희가 이번에 도전해 보려고 했으나 그렇게 연대가 잘 되고 교장, 교감 선생님이 모두 저희랑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의 투표만큼은 바로 전색하시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제가 너무 서운했던 그런 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네, 그래서 다른 지역에 학교 하시는 거 보고 너무 부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년에도 할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이 좀 많이 들었고요. 다만 이제 그래도 지역화센터나 이런 데서는 저희가 협의하면서 많이 친해졌던 분들이 센터장님들이 계셔서 오픈마인드라서 이번에 조금 시기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주셔서 내년에는 이제 미리 준비를 할 기회가 있으니까 지역센터들을 좀 활용해서 민주시민 교육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어서 아까 앞에서 이제 총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좀 이런 지도안이 좀 체계적으로 돼 있으면 저희 실무자들도 처음 함에도 좀 부담감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축제를 저희 청소년 축제만 하지 않고 저희가 지역 연계적으로 기관들을 많이 협력하고 있으니까 좀 그런 거를 좀 발굴해서 같이 사전 투표나 이런 시기적으로 좀 봐서 할 수 있으면 같이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좀 많이 세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원입니다. 저희는 한 번도 빠짐없이 모의 투표는 다 참여를 진행을 했었는데 좀 정말 다른 건 청소년화의 회원들이 없어졌다는 거. 그래서 그렇지만 모의 투표할 때 저희도 세종시청 선거관리위원회 따로 모집을 해서 진행했는데 이상하게 수원 지역 말고 타 지역 같이 하게 되는 바람에 조금 애매했지만 그래도 그 청소년들 사전 교육과 사전 모임을 통해 가지고 활동하는 것들에 대한 안내를 통해서 좀 충분히 선거관리위원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랑 왜 저희가 이걸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서 당일날 충분히 잘 진행해줘서 고마웠고 또 그 친구들이 또 이외에도 좀 다른 활동들 좀 참여하고 싶다는 게 있어서 그런 친구들이 좀 남아있다라는 게 좀 다행이었어요. 당일날 저희도 외부에서 좀 하다 보니까 바람이 갑자기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안전상의 위험이 좀 할 뻔해서 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천막 집안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약간 그런 현장에 대한 것도 좀 예기치 않은 다른 상황이 좀 고민이 되고, 일단 저도 정 총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 모의 투표하면서의 고민은 물론 투표는 그냥 이 절차에 관련된 것들을 배움에 있어서는 하나의 도움도 되긴 하겠지만 과연 이 친구들이 그런 이 후보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선거를 하느냐에 대한 것들이 고민이 있거든요. 당연히 공범을 끼치도 안 되기 때문에 또 이걸 어떻게 좀 물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긴 하지만 충분히 이런 공약이라든지 이런 사안들을 알고 특별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되게 들더라고요. 주변에다가 좀 투표 사안이 좀 약간 떨어지다가 뭐 홍보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까지 좀 들어서 좀 그런 단순하게 이 번호 찍는 게 사람 찍는 게 아니라 이 정책에 대한 것들을 좀 하나만 좀 보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들을 어떻게 좀 해야 되나. 그렇다고 온라인이면 온라인 당연히 정보가 있기 때문에 많이 알 텐데 오프라인 오는 경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서 좀 그런 고민이 좀 많이 들었고 내부에서 좀 평가회의 하면서 좀 그런 얘기를 나눴던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 정도만 일단 제가 이제 온라인 투표율을 높여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전 선거인단 등록을 높여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방금 말씀해 주신 건데 그러니까 오프라인 투표로 당일날 와서 지나가니까 있냐고 투표하는 경우 사전에 내가 선거인단을 등록을 하고 그게 뭐 온라인 투표를 하든 오프라인 투표를 하든 이거는 접근 방식이 다르니까 이번에도 온라인 투표를 한 친구들 1,400명의 하고 그다음에 투표를 참여한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응답한 친구들을 보면 그러니까 선거인단을 등록한 이후에 당신이 어떤 후보를 특정하기 위해서 뭘 했니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응답률이 첫 번째가 TV 토론회를 받아요. 두 번째가 각종 공약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찌됐든 제가 선거인단 등록을 했으니까 투표를 할 마음이 있거나 관심이 있거나 선거에 등록을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찾아본다는 거예요. 어떤 후보 뭔지 이게 뭔 공약인지. 그래서 사실은 온라인 투표율이 안 높아도 돼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 선거인단을 등록을 시켜야지 우리가 요구하는 단순히 어떤 후보를 찍나? 라는 궁금증은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누굴 찍는다는 관심이 없어요. 다만 선거인단을 등록한 이후에 선거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그 친구가 접근하고 배워가는지에 대한 것들이 더 중요해서 그렇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문경 김수행입니다. 저는 보고 해야 돼요. 저도 뭐 일단은 문경도 조금 처음부터 계속 해왔는 건 맞고요.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저 빼면 예측을 하는 것밖에 없어서 동력이 좀 떨어지는 같은 느낌을 좀 들었어요. 매년 뭐 인원 100명 치고 힘들고 오프라인 뭐 이런 느낌인데 생각보다 기대치보다는 참여율이 적었다. 나름대로 저는 이제 교육청에 협조 공무원에 대해서 학교에 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 꾸리고 학교도 방문해서 무조건 갖다 붙이고 교장부가 이제 나이가 또 어느 정도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학교 교장부 관리자는. 그래서 강압적으로 쉽게 말해서 다 합의하고 해서 붙이긴 하는데 이게 효과가 그만큼 했는 노력봉사에 대비해서 투표 참여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거기다가 꼴대 같은 경우는 뭐 시기관, 유관기관, 청소년문화회지, 뭐 시청의 문화원, 뭐 심지어 노인센터까지 뭐 포스터를 좀 붙이고 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게 필요했는데 최소한 300명 안 되겠나? 저는 다 합쳐서 그런데 이제 결혼은 100명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래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역활동센터들도 주로 9군데 있어서 제가 센터장하고 좀 단톡방도 따로 있어서 하는데도 효과가 안 나오는 게 물론 요즘 개인정보 당일날 오프라인 투표를 하는데도 보니까 엄마들은 이렇게 와서 야 해 하는데 애들이 교육이든 잘 되는지 몰라도 전화번호 안 적어요. 그래서 투표 참여를 못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자기 전화번호 적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 전화번호 안 돼요. 이거 전화번호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다 올려서 중앙선관위만 보는 거야. 나도 몰라. 그렇게 해도 애들이 또 와서도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이제 그게 이제 부모들도 얘기하는데도 애들은 참여 안 하는 뭐 그런 경향도 좀 있었고요. 저들은 문경은 또 사전 투표는 아예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람이 적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하기 힘들었고, 그들은 올리브영은 길거리 있어서 그나마 이제 문화의 거리라고 전통 옛날 이제 중심 거리에서 하는데 엽떡인가? 거기에서 물을 닿는 바람에 애들 참여율이 적었나?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10시 반부터 딱 준비해서 했는데 12시까지 20명 못 채우는 거예요. 애들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전혀 자전거를 타고 막 문화에 돌아다녔어요. 그래도 애들이 좀 쉬는 날이니까 오후에는 좀 나오는데 오후에는 안 나왔던. 문경 해봤자 이제 인구 7만 도시가 안 되고 청소년들도 중고등학생 4천 명밖에 안 되는 도시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뭐 그런 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자 고등부강수의 성향 따라서 원래 냈다가 내가 어떤 부가서 이런 걸 우리가 적극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걸 해줘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포스터 붙이고 하는 거는 앞으로 봤을 때도 필요한 거예요. 요번에 힘들었다고 해가지고 저 학교 가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고 그래서 교육청 통해서 협조 공문 좀 뿌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우리 했던 거 다 보내고 직접 학교 찾아가서 관리자 만나고 이런 거는 우리한테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내고 도서관 같은 데도 일부러 가서 붙이기도 하고 애들도 학부모 가지고 싶은데 보수가 보건도서관 이런 데 많이 오니까 저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문경같이 작은 지역에서는 이렇게 연맹하고 같이 협조하는 이런 게 되게 크거든요. MC 살아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저들은 무조건 이제 이사단은 무조건 나오고 이사들은 무조건 나오게 한 번이라도 나와서 잠시 앉아있게끔 어른들 앉아있으면 뭐 시비거리 그럴 사람도 없고 오히려 문경 같으면 전부 다 이사들 전부 다 빨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해야 된다. 청소년들은 좀 보여준다. 유명하시겠지. 그럴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시의원들도 와서 열심히 하라고 한번 사진 같이 찍을 정도로 그래서 이거 그래서 옆에 와서 옷 벗고 와서 애들하고 사진도 지금 뭐라고 이제 표를 유도할 정도로 이제 약간의 이렇게 여기에 맞는 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른들도 뭐 7, 80 넘은 사람들이 공약 보고 지는 거 아니잖아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도 공약 보고 지금 그냥 누구쯤에 이렇게 찍고 그러면 애들도 마찬가지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고 사전에 그걸 보고 하면 공약 보고 하면 더 좋겠지만 그거 아니라도 내가 참여한다는 그자 참여해도 상주나 예천에서 일부러 오는 엄마들도 있어요. 애들 데리고 문경에서 이거 한다고 어디서 봤어요. 이래서 또 오는 친구도 있어서 그런 것도 그래서 애들한테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혹시나 우리 이사님 아이가 5살짜리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올해도 거기 참여를 했는데 작년 지일도 봤어요. 아빠가 쓰고 올해 지금 지가 쓰고 이렇게 해서 투표 참여를 해서 이제 좋게 말하면은 약간 이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으로 참여시킨다 이런 명분으로 사실 이제 이게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가 어딜 찍을지는 큰 것도 없고 이제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냥 어른들의 분위기 그다음에 언론의 노출 빈도 따라서 애들도 성향이 같거든요. 엄마 아빠 얘기하시면 1번 얘기했으면 1번 찍고 2번 얘기했으면 2번 찍고 텔레비에 많이 나온 사람들 찍게 그거는 이제 거의 어른의 애들이 좀 비슷하니까 그것까지는 걱정해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 들고 혹시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모의투 투표를 참가하면은 당일날 현장 투표 참여하면은 우리가 1시간 정도 공사 시간을 줄 수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이렇게 좀 더 참여하는 데는 가능하지 않을까. 헌혈하면 몇 시간 공사 시간 주잖아요. 그러면 이 모의투표가 교육하고 관련해서 1시간 정도는 참여를 줄 수 있다 이러면은 그것도 조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이상합니다. 예, 작년에 저번 때 지역에서 이제 공사하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알아봤는데 저희 중앙에 할 수 있는 방식은 없어요. 저희가 중앙에서 면담을 받아서 일괄 풀어주는 방식은 없고 지금 지역에서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역에서 우리 참여해서 해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자원봉사 센터에 있는 몇 가지 통화를 해봤더니 투표 행위는
점수 주기가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다들 와서 뭘 봉사하면 와주고 뭘 했으면 그 시간 체크가 가능한데 단순히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더라고요. 뭐 그냥 저절로 이제 그날 봉사회사는 당연히 주는 건데 애들 어른들 이제 주는데 이렇게 뭐 헌혈도 뭐 집에서 하는 거니까 뭐 이제 보면은 어디 교육 참가해도 봉사시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교육청 근데 차원에서 봉사 줄 수는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현장에서 교육 스케줄, 그러니까 교육 내용을 그러니까 체험반처럼 뭔가 지나가면서 뭔가 체험하고 그리고 소감을 딱 쓰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그 행위를 했을 때는 이게 봉사활동 가능해요. 그리고 가능한데 이제 그냥 와서 그냥 찍고 갈래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원봉사는 각 지역 센터 기준을 맞추면 되기 때문에 저희 충분히 지역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손흥정 간사님 아니 이재명 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네. 이름 부르기가 상당히 장수 이재명입니다. 그 저희 이제 청소년 아이가 한 20명 정도 있는데 처음에 이제 유튜브 하자고 했을 때 그거 좋아요 라고 했어요. 두 번째 이제 회의할 때 이렇게 하려면 좀 주변의 청소년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그거 같이 해야 된다. 했더니 그 고등학생 인구도가 좀 있는데 다음날 모의 투표를 하는 모의 뭐죠? 모의고사가 있다고 하면서 되게 좀 난색을 좀 표명하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얘기지.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설득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냥 또 참여하는 정도만 참여하는 걸 하자. 그리고 나 혼자 하겠다. 해서 이제 진행을 좀 했는데 저희도 그래서 그 선거 관리 할 사람 하신 분들 학교에 포스터 붙이고 3명이 연락이 와가지고 3명하고 저하고 했어요. 이 친구들이 그래도 그 학교에서 조금 이제 그 경쟁이 있긴 하는데 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저희는 이제 유동 인구가 없거든요. 문화예술도 없고 물량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 뭐 학기가 되게 애매한데 이 친구들이 자기가 전화해가지고 애들이 나오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80여만 정도 한것 같고 있는데 일단은 좀 제가 너무 어렵게 진지하게 좀 생각했어요. 생각하는 친구들한테 그 부분을 가볍고 좀 명랑하게 진행해야겠다 내년에는 그 생각을 했었고 저희도 이제 학교 연계하는 교사들이 전교조 교사 통해서 좀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자기가 그 집회 참여하는 거를 가지고 신고를 당한 거예요. 교사 전주에 집회가 어제 뭐 집회 갔다 왔어라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학부모한테 전달이 돼서 학부모가 이제 교육청으로 어디로 다 이러는 거고 되게 그 태도들이 위축이 돼서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난색을 좀 표명하는데 고등학교 한 곳은 자체적으로 학생회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모의투표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사전에 알았으면 공개해가지고 같이 했었을 텐데 이미 이제 학교에서 진행을 한 뒤여가지고 학교에는 그냥 포스터만 붙이고 참여하도록 진행을 했고 다른 지역에서 학교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뒤처지는 생각이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해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해볼 수 있겠다고 저는 포스터를 학교에다가 붙이니까 연락 제가 신청 수량이 적어가지고 다 붙여가지고 편의점 이런 데도 좀 붙이려고 청년들이 좀 많이 가는 그런 공간 학교들 다 붙이고 나니까 다 소진이 돼서 편의점은 붙이고 그리고 저도 이제 전국적인 홍보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라디오 같은 거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청소년들이 라디오를 듣나? 라디오를 별로 들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인스타도 홍보하는 비용을 좀 내고 홍보하는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연맹에서 이렇게 좀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전주 YMCA 담당 강사입니다. 손유주입니다. 지금 말을 순간 멈칫거릴 거면 지금 전주 Y에 소속되어 있긴 한데 순창에 청소년 문화의 집 이렇게 실무자로 가고요. 그동안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할 때부터 이제 계속 모의 투표를 참여했는데 저는 이제 그 과정이 제가 좀 재밌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북은 그냥 전주 또는 이렇게 순창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활동진흥센터와 함께 연계해서 전북에 있는 14개 시군의 기관 하나라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실무자들을 민주시민 교육을 시키고 그 실무자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보자 이게 의기투합이 되어서 그동안 좀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경남 다음으로 항상 2위를 했었어요. 경남은 못 이기겠더라고요. 이번에도 숫자는 적지만 또 두 번째로 가장 숫자는 많은 것도 뿌듯하긴 한데 이번에 의외로 대통령 선거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대통령 선거치고는 좀 생각보다 참여가 좀 낮았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몇 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관심도 그 전에 비해서 참 낮았고 그 전에는 청소년이나 담당하는 이제 간사에게 운동본부 간사에게 인터뷰 요청이 못해도 2번씩은 있었는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끝났어요. 이게 참 의아한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활동진흥센터 같이 하지 않고 그냥 Y 위주로만 이거 전북에서 진행이 됐는데 저는 이제 순창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순창이 청소년 인구가 2,000명입니다. 되게 작죠. 보통은 순창에서 이제 모의투표를 참여하면 거의 한 기존에는 500명의 참여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순창뿐만이 아니라 좀 기존에 좀 청소년들이 즐겁게 참여했던 경험이 있었던 그런 뭐 익산이나 고산이나 완주 고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해보자. Y 기관은 아니지만 한번 해보자라고 요청을 해서 좀 1,000개를 채웠어요. 1,000명의 인원을 좀 채웠고 이런 말이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청소년 Y 회원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위탁받은 청소년 기관에 참여기구 청소년들이 있을 뿐이지 그 친구들이 이제 청소년 YMCA 모의투표를 경험하는 것이라서 그게 좀 공간에 있었을 때와 좀 경험의 차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소속감이나 의미나 민주시민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도 좀 다른 것 같고 참여기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선거관리위원단으로 등록을 해서 활동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지역에 이제 선거관리위원단으로 발대식을 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을 실겠고 좀 내용으로는 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상황들 그리고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지금 이 현 시점에서 대통령 선거의 의미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진행했었습니다. 학교는 2군데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문화예술이 좀 읍내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주말에 한 100명 정도 와요. 그래서 그 친구들 문화예술 안에서 이제 모의투표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저는 좀 평가를 좀 해보자면 이번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의 정책 공약이 청소년들 관련된 정책 공약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접근이 쉽지가 않았다. 빨리 요약이 되지 않았고 아예 공약도 부재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리 스스로도 조금 그런 부분들을 청소년들이 미리 보여주고 알리는데 좀 혼란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치고 나면 항상 실무자들이 하는 얘기가 애들이 뭘 알고 이렇게 투표를 하는 걸까? 우리 안에서도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뭘 이 아이들이 알고 이렇게 투표를 하는 걸까? 우리가 잘 하는 걸까? 거기에 대한 회의를 많이 가서 제대로 하는 게 맞는 걸까?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청소년 시민을 계속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진실로 청소년 시민에 대해서 믿고 있는 걸까? 아니면 가르쳐야 될 이상으로 여전히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건 아닌 걸까?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어떻게든 청소년들 이준석에 대해서 그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을 보고 있듯이
어쨌든 다른 후보에 대해서도 정책이나 말하는 거, 그다음에 무엇을 주장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역의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청소년들도 이미 알고 있다는 걸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그 위탁기관에 소속된 청소년이랑 모의투표를 같이 하고 있는 실무자들에 대해서도 교육이 정말 잘 돼야 된다. 함께하는 그 교육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때 또 어떻게 모이고 기획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미리 담당할 지역의 담당 강사들이 서로 연대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게 아이디어 회의가 좀 미리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담당자가 누구인지 서로 좀 알고 그랬으면 좋겠다. 좀 작전을 그렇게 서로 잘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남자 청소년들에 대한 이번에 굉장히 그 보수화에 대해서 전 초등학생들까지 내려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계속 현장에서 물어봤을 때 그 말빨이나 나이 든 그 세대에 대한 그 공격성이 굉장히 심해졌고, 혐오와 차별에 대해서도 특히 소년들에 대한 우리가 민주시민 교육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그 제안까지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5분, 10분 쉬었다 가시죠. 저희가 아까 4시 반 기차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늦어도 3시 반에 위원회가 있었거든요. 선거관리 협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 190여 개 참여한 국제기구가 있고, 그 국제기구의 본부가 송도에 있어요. 송도. 그래서 저기서 교육을 해달라고 해서 아니 190몇 국이 다 오는 줄 알고 언어를 다 준비해서 교육을 해달라고 해서 이거 영어 해야 되냐고 했더니 통역이 동시 통역이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갔더니 줌이야, 줌. 줌이고. 나라마다 이제 시차가 다르니까 줌으로 교육하고 이렇게 이걸 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선관위는 모의투표는 홍보도 하고 싶고 다른 국가에 잘하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선관위 그러니까 비공식적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당의 입장인 거예요. 뭐냐면 선관위는 모의투표를 하고 투표 종료하는 게 좋아. 사실은 좋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더 해주십사는 입장이에요. 다만 선관위가 아무래도 독립기관이지만 특히 이제 보수 정당의 눈치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야 문제 제기를 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국민의힘이나 보수정당이 말을 못하지만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끼게 되면 분명히 국민의힘에서 니들이 뭔지 이걸 주관이라고 나올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이거는 좋은 운동이니 좀 독려할게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고 본인들이 부담스러워. 이게 만약에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게 막 문제 제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자기들은 아무래도 독립기관이지만 부담스럽다. 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하 그 이상도 없어요. 그냥 그 입장만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자꾸 이재명 역대 대통령 공약들이 보면 대체로 청소년 공약은 가장 많은 게 교육 공약, 입시제도. 두 번째가 이제 위기 청소년들 공약이 많아요. 일상적 청소년 활동에 대한 공약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세세를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발표하는 공약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보면 그게 들어가요. 청소년 민주시민.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때 아마 저희가 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좀 강하게 푸시를 하면 그러니까 모의투표의 공식화는 아니더라도 법제화는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형태의 그냥 관심사니까 유사한 형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좀 그냥 다 일단 당선증 전달을 위해서 다각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목표는 100일 안에 된다. 네, 저희 목표고요. 그래서 지금 뭐 온갖 이제 비서실장 뭐 이렇게 사회수석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나왔죠. 어제 소통수석, 경청 공통수석 이름도 이랬거든요. 어려워요. 경청과 통합수석, 그래서 줄여서 경통수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 전성환 간사님과 옛날에 연맹에도 계시고 아사라이 통장도 하시고 YMC 활동을 오래 했던 이제 그분이 수석이 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편하게 그분이 알아서 해줄게 이러진 않을 것 같고 다만 좀 더 편하게 저희가 그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전으로 보면 저희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또 가고 싶은 총선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능하면 참여했던 지역은 다 이제 참여를 하려고 하고 근데 인원수 제한이 좀 있잖아요. 인원수는 저희가 제한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제한해요. 그 청와대에서 뭐 만남을 어느 실에서 하니 이 실은 뭐 몇 명 정도가 적당합니다. 빼곡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40몇 명 그래서 지역당 1명 정도 하고 전국 대표단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간사님들이 많이 참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간사님들이 4분 정도 참여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4분을 선발했나 기억은 안 나요. 기억은 안 나는데 총선에는 기억이 나. 충분하는 것 같은데. 총선에는 인당 1명씩, 지역당 1명씩이다 했고 그다음에 대표단, 권역 대표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것은 뭐 된 다음에 이제 고민을 되니까. 야외에서 하죠. 청와대 야외. 저희 최대 목표는 많은 인원이 가면 좋겠다 하는 거고 저번에도 아쉬웠던 게 사실은 이틀 전까지 대통령이 바뀌기로 했는데 사모님. 그날 이제 사모님이 나왔잖아요. 사실 이유가 대통령이 오기로 했었는데 마지막까지 저를 그렇게 했었는데 그 시간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월호 유가족하고 시간대가 그쪽에서 생각하는 시간대가 겹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대통령 우리가 세월호 유가족한테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양보를 하고 그때 그 상황이었던 거고 원래는 어떻게 최대한 대통령한테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투표용지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파쇄했어요. 저희가 저번까지는 다 모았더니 이게 뭐 일이죠. 파쇄기 모금하는 계획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게 이제 돌아다니면 시비 거려요. 시비 거려. 그래서 그냥 모아서 써버리자 생각이었는데 요즘에 아시다시피 혼자 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파쇄 주제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좀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이제 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저희가 보통 전국 연맹에서 어떤 사업이 됐든지 간에 연맹에서 뭔가를 기획해서 전국과 연대합시다라고 했을 때 30개에서 한 35개 Y가 함께하면 그건 성공한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성공한 지역 연대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모의투표 이번에도 32개 Y가 제일 참여했고 오프라인 투표소는 70개소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2개, 3개만 이러다 보니까 70개 지역이 생성이 되시고 다만 이제 저번 투표 모의투표 참여 상태를 보면 저번 투표 때는 외부 단체 결합이 좀 많았었어요. 특히 전주 같은 경우는 진흥원이 하면서 전주의 근대 부분의 지역이 다 붙었고 대표적으로 광주 같은 경우도 광주의 시설이 다 붙고 막 이런 형태인데 그 지역에서 이렇게 붙고 했는데 올해는 그게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지역에서 연대가 붙고 좀 약했던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사실은 청소년 모의투표는 우리가 그동안 만나고 함께하는 청소년 회원들이 중심이 돼서 그 친구들이 활동의 영역을 더 넓혀간다. 청소년 당사자 운동으로 가자는 취지였죠. 근데 이게 뭐 이번처럼 이제 탄핵이 될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청소년 모의투표를 하면 저희가
저희 연맹에서의 잡는 기준은 한 4개월 정도입니다. 시작까지의 준비 기간. 그러면 보통 그 4개월 전에 이제 기획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만들죠. 뭐 교재를 만들든 교육 같은 걸 만들든. 그래서 어느 해에는 모모팀인가? 피스모모 어디 팀이었는데 이름이 기억나요? 있었어요. 네, 저희 청소년 대표단체. 그 팀하고 저희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그 팀이 그 요청하는 지역을 다 갔어요. 이게 양산이 요구한다고 양산 가고 그래서 저희가 그 펀드를 좀 받아가지고 펀드를 받아서 각 지역의 교육 신청을 받았어요. 신청을 받아 저희가 그 지역이 원하는 날짜에 다 다녔거든요. 그 팀에서 그렇게 해서 실무 교육하고 그다음에 우리 실무자들 교육하고 해서 이제 그 분위기를 좀 흘러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 내년 선거 때는 뭐 제가 펀드를 받고 이게 알 수가 없으니까 다만 그 준비 기간 동안 저희가 지역 교육도 하고 실무자 교육도 하고 그런 그다음에 교재도 저희가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그거는 내년에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 그 이번에 좀 아쉬웠던 게 이제 공약을 처리하는 문제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공약을 좀 더 우리 사실은 이번에 공약은 탑다운 방식이었잖아요. 이게 내가 만들어서 뿌리는 방식, 그거는 사실 적절치가 않는 방식이고 관심이 사실 없는 거고. 근데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청소년 공약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전 공약을 갖고 와도 똑같아요. 왜냐면 댕기였기 때문에 10년 전 공약을 갖고 와서 그냥 줬거든요. 연도만 바꿔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청소년 공약은 크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이슈 정도 한두 개 정도 들어가. 올해 같은 건 딥페이크 관련된 거 외에는 크게 변함이 없다. 그만큼의 안 된다는 거죠. 청소년 공약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부터 공약이 올라와야 된다. 보통 그런 작업들을 지역의 청소년 Y 회원이나 뭐 권역 대표단이나 이렇게 올라와서 청소년들이 모여서 이제 공약을 뭐 10대 공약, 몇 대 공약을 만들어서 그거를 전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다음 제가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은 공약을 전달해요. 그때도 저희가 청소년들에게 청와대에서 요청했던 게 아이들 편지 써오게 하지 마세요. 편지 못 쓰게 하세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편지 쓰라고? 솔직히 그랬어요. 이거 메일로 보내가지고 누가 편지 써가지고 애들 편지 다 써왔어. 들어간 입구에서 그 청와대 뭐 오신 분이 들어간 입구에서 저한테 와서 들어간 입구에서 혹시 모르는데 편지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걔 만났는데 합의도 안 된 내용을 그냥 쭉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받아서 검수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맨날 일단 써오지 말라고 그래서 아마 안 써왔을 걸로 했더니 다 써왔어. 한 2만 건. 근데 그거 좀 우리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끝나고 그대로 돌려줬어요. 펴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는 전달 못한다 이거. 대통령에게 안에 뭐가 있을 거 알고. 그래서 그대로 돌릴 수도 없잖아. 근데 그대로 그냥 사무실 갖고 왔어요. 저희들은 전달된 줄 알아요. 일단 그런만 공식적으로 저희는 전달해요. 청소년 YMCA가 요구하는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전달하는 과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홍보 방법인데요. 저번에는 저희가 페이스북 홍보를 했어요. 페이스북 홍보 아시잖아요. 특정 연령대만 찍어서 노출하기 해주라고 그러면 그게 안 비싸요. 10만 원 안짝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10세부터 18세 청소년에게만 노출시켜주세요 라고 하면 그 다음 횟수 이게 뭐 10,000번, 6,000번 계약을 내시면 그만큼 노출될 때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페이스북으로 전화를 안 봐서 애들이 안 보니까 안 했는데 그냥 홍보 방식은 저희가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뭐 아까 말씀한 나비가 홍보를 할 수도 없고
뭐 포털에 배너 광고도 할 수 없고 몇 천만 원 최소 500, 600이에요. 그거 하기 어렵다 말씀드리고 그 이제 올해 예산을 말씀드리면 이제 예산과 말씀드리면서 이제 최대 공유권입니다. 저희가 그 온라인 투표 환경을 만드는데 이번에 250표 했어요. 250표 들어서 센터를 만들어서 투표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컴퓨터, 인쇄물, 그다음에 택배비 등등해서 한 300 얼마 들어요. 300 얼마 들고 그 외에 기타 비용 들어가는. 근데 이제 늘 안타까운 아쉬운 게 그 돈을 들여서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투표행위만 하고 말아요. 노는 거예요. 다음 생일까지. 사실은 그렇게 그래서 제가 투표행위가 끝나면 늘 이제 모의투표가 끝나면 제안하고 고민하는 게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일상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국민 청소년 뭐 정책 투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투표로서 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돼 있는 거예요. 꼭 투표가 아니더라도 하여간 어떤 방식으로도 전국의 청소년들이 접속을 해서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청소년 실무자들이 접속을 해서 대상을 우리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으니까 근데 청소년이든 청소년 지도자든 일반 시민이든 뭐 전 국민이든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한 10,000명이 모여서 결정을 했다 모여서 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론조사 보시면 대통령 선거도 1,000명 설문조사 하거든요. 응답률이 10몇 %예요. 그럼 100명 응답했던 거예요. 그거 가지고 투표를 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10,000명의 우리가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면 꽤 중요한 여론조사에 의사결정 할 수 있겠다.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걸 굳이 왜 연명만 할지 예를 들어서 분산이 뭔가를 비슷한 뭐 지역에 뭐를 한다고 그러면 그냥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거든요. 아래 있는 것만 수정해서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쪽 세종 청소년 뭐 예를 들어 참여 예산제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참여 예산제 뭐 방안에 대해서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안에만 내용만 수정을 하면 세종이 독자적으로 그 시스템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러니까 250 들여서 만들어 놓고 사실은 그게 거의 봉사 활동으로 만들어주고 실제로 만들면 꽤 비싸게 더 주고 만들어야 되는데 아시는 분에게 부탁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지만 나름 활용도가 높고 안에 뭐 게시판 있는 다 수정자들이 다 가능하고 뭘 넣고 빼고 다 가능하고 데이터 그대로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전국이 됐든 지역이 됐든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 시스템을. 그래서 이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여론이나 청소년 정책이나 청소년들 관련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면 어떨까. 그래서 이 활용도를 좀 더 높이는 방안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선거 때는 이제 선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그걸 제가 이용을 해서 매월 등록비 나가요 계속 매월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50만 원 말고 그렇죠. 왜냐면 서버 이용료라든지 서버 이용료 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유지 아니 그렇게 이용 비싸진 않아. 비싸진 않는데 나가는 거고 그걸 또 없앨 수가 없어. 왜냐면 없애버리면 다음에 또 어느 놈이 와갖고 그걸 써볼지 모르겠어. 18%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트를 없애버리면 이제 그 이름이 비니까 누가 가서 선점해버리면 우리가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는 시켜야 돼요. 유지는 시켜야 되고 비용도 들고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이 활용도를 좀 높이는 방안을 저도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도 고민했고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이거를 활용도를 높여서 전국적인 뭐가 되든 지역적인 뭐가 되든지 간에 쓰면 좋겠다 이거를. 그다음에 굳이 뭐 포스터가 이르다 요즘은 뭐 외부로 만들어서 충분히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웹 개발자에게 부탁을 하면 그것만 수정하면 되니까 어떤 방식이든지 활용도를 좀 높이는 방식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좀 의견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역에서 혹시 뭐 적절하게 잘 이렇게 활용하시면 뭐가 됐든지 간에 저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같이 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면, 하나는 그 아까 이제 저희가 평가할 때도 선거 끝난 다음에 우리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상시적 선거 구성원으로 만들고 회원 가입을 시키고, 그게 일상적으로 아까 말했던 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게. 그런데 이제 우리 힘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만약에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면 김어준이 가지고 있는 꽃이나 이런 데하고 조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해놓은 정보력을 너희들이 사용할 수 있게 뭐 이런 업무 체계라든지, 아니면은 그쪽을 통해서 또 홍보를 할 수 있다. 왜냐면 아침에 그 방송을 보면 20만 명, 40만 명 막 이러거든요. 많을 때는 막 100만 명이 동시에 보니까.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업 관계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연동하는 것도 하나의 제안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안드린 것은 각자 지금 이렇게 32기가 끝났는데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회의 끝난 결과물이 이런 사이트를 우리가 상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회원구조화로 갑시다라고 의견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상을 줄 때 아까 지역 국회의원 상도 이제 각 지역에서는 알아보겠지만 이 YMC 이사장이라든지 사무총장도 뭐 형식적으로 줄 수 있으니까, 뭐 그래서 뭐 30개 지역에 대해서 YMC 이사장 상을 좀 주겠습니다 해서 추천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상장이란 것이 뭐 만들어서 보낼 필요 없잖아요. 각 지역에서 만들고 그 시스템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다음 단계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말하는 게 제가 네. 헷갈렸다 보니까 네. 제가 아까 국회의원 상을 제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번 모의투표에 활동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맹 이사장상을 주자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연맹에서 해줬으면 좋겠고. 그건 뭐 하는 거 문제가 안 되니까. 네. 그리고 하나는 이제 각 지역은 그 지역 국회의원상을 좀 유치했으면 좋겠다. 다 상황들이 다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아까 제가 물어봤더니 개인이냐 단체냐를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순창 성전 모임 선거관리위원장 이런 식으로 단체로 올 것이냐, 아니면 그 대표 청소년에게 뭐 국회의원 상을 오는 것이냐, 그걸 좀 아까 좀 얘기했었잖아요. 그것도 좀 한번 얘기해봐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 개인에 따라 판단이 다를 거예요. 왜냐면 워낙 이제 편차들이 있으니까 어디는 막 회의적으로 주는 데가 있는 데는 그런 걸 안 따지고 주더라고. 근데 이제 그걸 좀 엄밀히 막 따지는 사람들은 뭐 개인이나 단체는 따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간단히 예를 들자면 이번에 지역에서 선거관리 청소년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한 지역일 경우 지역 간사님들이 뭐 저희는 얘들이 활동을 했으니 국회의원은 모르겠지만 연맹 이사장을 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드릴게요. 연방 부대가 쭉 그렇죠. 지역의 권한이 있으니까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은행에서 이사장상 주는 것도 좋은데 그게 무슨 뭐 도움이나 혜택이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도움이 돼요. 도움이 돼요. 그게 이제 학교에 뭐 교육청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은 그 교육 단계 상관 자기네들 인정한다. 이게 이제 교육 당국의 명분이에요. 근데 큰 도시들은 그렇게 받는 상들이 다 이용돼요. 개인적으로. 예를 고3 그 부장님이 어떻게 그걸 효과적으로 그렇죠. 믹스하는 따라서 그게 엄청나게 효과가 나요. 외부상을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이렇게 회의적인 선생님은 외부상을 학교상으로 바꿔버려요. 연기해서 지금 연기해서 근데 이게 큰 도시들은 되게 잘해. 그러니까 왜냐면 도시가서 안 받고는 애들이 좀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그런 걸 추천해달라고 그러면 써가지고 좀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근데 뭐 국회의원들도 사실 별로 애들이 안 받고 싶어 해요. 몰라서 그래. 부상도 없고 그걸 몰라서. 아니 그리고 그게 예를 들면 자기 생기부라든가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으면 그런 것까지 강의해주면은 애들이 좀 만들어가고 근데 꽤 항상 별로 이렇게 장수는 장수 같은 경우는 별로 애들이 잘 모르죠. 아니 별로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자소서에 어떻게 그걸 기재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써주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써주는 거야. 학교에서 저는 그 대신 그걸 주는 거야. 우리 쪽에서 활용을 하든 안 하든 그건 개인 사정이고 이제 어쨌든 그 상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걸 제가 이제 강조를 하냐면 아까도 이 좀 자문사 시간 좀 줬으면 좋겠다 얘기했잖아요. 가능하거든요. 근데 YMCA가 매력이 뭐가 있냐면 우리는 하나의 기관이야. 그래서 기관에서 이사장상을 준다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실제 활용을 하든 안 하든 그건 개인적 상황이지만 어쨌든 주고 보는 것은 필요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포인트에서 왜 이걸 제가 제안을 하냐면 기사과를 또 쓸 수 있는 동기가 돼요. 지역 신문 기사 낼 때. 활용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걸 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드는데 우리가 이제 보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는 청소년 자치 활동을 더 주로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결과로서 그러니까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너희가 이렇게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이런 보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애초부터 그 보상이 목적이 되거든요. 자치활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수준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염려하는 지점이 좀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싶고 그렇게 상위 도움이 된다거나 청소년들이 열심히 뭔가 이렇게 노력한 거에 대해서 후에 결과로서 그냥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할 수 있어요. 그 내면에 깔린 것은 각 지역에서도 어쨌든 지역 Y가 상을 빌미로 홍보를 할 필요도 있으니까. 네. 근데 다음 그런 단계에 게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되게 미묘한데 그 후에 그게 쌓여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자원분과 점수라고 하는 것도 저는 되게 부정적인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우러나와서 그게 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기부에 기재가 안 되니까 자원분도 안 해요. 맞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을 지금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좀 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기부의 자문서 회복하는 건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필요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근데 이게 너무 억울한 게 뭐냐면 그 원칙을 정해가지고 전국이 다 적용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적용을 받으면 서울이나 이제 경기권에서도 똑같이 그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다른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적용을 받았다 해놓고 자기는 이것도 적용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학교로 재학교에 넘어갔어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그런 이력을 또 이용해. 우리는 몰라. 지방은 배제된 거예요. 그렇게 이용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활동들이 우리는 않는 게 당연하구나 생각했는데 서울 경기 하고 있는 거야. 학원에서. 실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와이고 저는 그래요. 이왕 오는 시간 규전 시간 왔잖아. 아이들이 왔으면 뭔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뭐 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구조라도 제안을 할 필요도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안 되죠. 그런 염려도 있는 건 사실. 그런 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국회의원 상황 들을 수는 없고 이사장상은 가능하다. 이사장상 아니 국회의원 상은 사실은 예를 들자면 뭐 적절한가 예를 들자면 이하경 국회 부의장상을 추진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하경 의원님한테 이걸 모욕을 했으니 뭐 의장상으로 선행해 주세요라고 하면 크게 그거 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의미 있을까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러니까 추진하는 게 다만 이사장상은 우리 내부 활동이 이번에 모니터표에 열심히 한 지역 청소년 선관위들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뭐 격려 차원에서 이거는 뭐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역으로 공문을 보낼게요. 보내면 그건 지역에서 판단해서 올리든 말든 판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인이 아닌 선관 위에게 명단을 주면 그 명단을 다 어떤 방식으로 그 안에 노관에서 드리는 걸로 하고 저희가 예산을 좀 봐야 되니까
뭐 정 안 되면 종이 한 장이라도 그럼요. 해서 드리는 거. 좀 되면은 뭐 이쁜. 케이스는 각자 기관에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장만 다 케이스가 다르니까. 그래도 연맹 계획서가 있어야지. 또. 그럼 좋죠. 그럼 이렇게 뭐 좀더 의미 있게 전달하는. 예를 들자면 뭐 상금을 줄 수도 없고 뭐 기념품을 줄 수도 없고. 상금은 지역에서 이왕이면 그 이사장님이 주로 이왕이면 나가는 상을 좀 의미 있게 만드는 방식으로 고민해보고. 감사합니다. 케이스도 분명해요. 네. 매매에서 주시면 이사장님한테 수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사장님 이거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역에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저희가 지금 그림 정리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홍보 페이스북은 사실 청소년들 거의 이용 안 하고 그렇죠. 예, 예. 인스타그램은 거의 이제 많이 이용해요. 근데 같이 메타에서 다 운영하잖아요. 인스타도 광고, 페이스북에서 하는 광고 그대로 뜨거든요. 인스타그램은 한번 내년처럼 네, 그거는 제가 추진할 네. 거예요. 틱톡 쇼는 어때요? 틱톡은 좀 유행한가? 그것도 애들은 틱톡을 많이 초등학생들이 많이 보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광고하는 게 있냐고. 저희 이번에 홍보팀에서 뭐 쇼츠를 찍자 온갖 이야기가 다 나왔는데 솔직히 찍었잖아요. 아니 찍을 놈이 없어. 아, 간사님 신분 되세요. 학생 같잖아. 인간들. 초등학생이라면 되고. 그러니까. 교복 입고 추천 강추. 쇼츠 강추. 이제 내년에 안 하겠지. 자주가 홍보의 방식은 다양하게 저희가 네. 하는데 근데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 선거인단보다 본 선거에 집중 많이 했어요. 지금 오프라인에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러니까 그 선거인단을 모집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거의 안 하세요. 지역구를 편차 가주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 지역별로 그 홍보물을 공유했어요. 어떤 지역은 사탕을 해가지고 아침에 애들 나눠주겠다, 뭐 사탕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는 명함을 만들었다 해서 서로 공유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사전선거인단 모집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여력이 좀 여력이 없다 보니까 당일날 있는 오프라인 투표에 집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이 과정을 그러니까 청소년을 뽑은 대통령이 누구지는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모의 투표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투표 선거인단을 등록한 이후에 본 투표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 친구들에게 교육화시킬까 가장 큰 고민인 거잖아요. 두 번째로는 그 전에 훈련받은 우리의 회원들이 그동안 해왔던 교육활동, 일상활동들이 총화돼서 모의투표 기간에는 모의투표에 좀 집중하면서 당사자 운동화 시키는 방식으로 좀 가고자 하는데 그게 많이 약화되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실무자 중심 운동으로 가다 보니까 실무자 똑같은 거죠. 실무자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얘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방식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만 해도 중학생 같다고 표현하지만 간사님도 이제는 총장한테 쉽게 접근할 수 방식이 많지 않아요. 그쪽에 홍보 루트가 없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표시에 많이 집중하게 되는 방식이 있어서 사실은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뭐 차라리 온라인을 없애버릴까 생각도 사실은 당일날 이렇게 당일날 빵 터뜨리면 되지. 근데 이제 그 취지로 가다 보면 진짜로 이벤트로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이벤트화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지향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을 내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죠. 정식도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그 사이트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했잖아요. 저도 이제 거기 동의하고 그 어플 중에 덕폴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다양한 그 주제에 대해서 그 투표할 수 있도록 잘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이슈 같은 것들을 그런 투표 그 지역에서도 아마 가능하실 것 같고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사이트 이용해서 충분히 이제 그런 것도 가지고 청소년들이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어떤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들을 좀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교육적인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고민 때문에 잠수라고 되게 엄청 자근적이긴 한데 청소년들의 그 연락처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모으려고 하는데 이번에 그 투표 참여한 친구들도 얘기하고 네, 얘기하시고 아니요 같이 전화하죠. 아니 그 주문을 받아야 되니까. 그 문자를 보냈어요. 참여하신 내만 이렇게 그 청소년 관련된 그 일이 있을 때 그 연락 하고 싶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해가지고 이제 그 필요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좀 일단 구축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역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투표 올리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그 정수장도 선관위에서 만들어 놓은 좋은 자료도 있다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도 사이트에 등록을 해서 수시로 이제 그런 것도 가지고 청소년들하고 그런 민주시민 교육이나 청소년 교육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그 서울시 교육청 선생님들하고 같이 중고용 교재도 만들었어요. 네, 만들었고 또 경남 같은 경우에 초중고용 민주시민 교육 교재도 있고, 혹시 선관위 들어가 보시면 선관위 교재들이 기가 막혀요. 되게 잘 만들었어요. 어느 치우치지 않고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활용할 교재는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Y가 또 만들어야 될까 싶을 정도로 잘 만들어놨어요. 다만 모의 투표에 특화되기에는 그런 교재는 아니지만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다 활용되지 않을까 좀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김호준의 꽃을 그 얘기더라고요. 자기들이 가장 최고의 데이터, 선거 여론조사 데이터를 했다. 10,000명을 했대요. 10,000명 네, 케이스를. 3억 들었대요. 한 번에 그거 하는데 3억 들었다. 우리는 17,000명, 그때 17,000명 여론조사를 한 거잖아요. 따지면 각자의 그 인건비 다 빼고, 다 빼 공식적으로 한 900 들어가는 거예요. 따지면. 굉장히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써먹으면 써먹을수록 굉장히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제가 좀 고민하도록 하고, 오늘은 4시 반 기차가 있어서 가장 빠른 기차를 주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고민에 그 선거인단 등록 정말 어렵더라고. 절차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런 그 선거인단으로 등록시키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와이가 없기 때문에 일반 아이들을 선거인단으로 선거관리위원으로 해놓고 걔들한테 이제 10명 이상 해야 된다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수량 우리 계속 숫자 보내주잖아요. 뭐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아요. 지금 이제 얘기에 이 선거인단으로 등록을 안 하고 오프라인 투표에 약간 행사로 치우쳐서 그렇게 그렇게 이제 향후에 뭐 인원수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면 망할지도 모르지만 선거인단으로 등록 안 하면 투표 못하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극단적으로 그렇게까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 아이들하고 민주시민교육을 하려면 선거인단으로 등록 안 하면 이 투표 참여 못한다. 사실은 지금도 등록 안 하면 선거 투표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그렇죠. 연락처 써놓으니까. 그날 당일날 당일날 와서 하는 경우는 전혀 그 프로세스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그냥 등록만 하고 찍기만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야, 그래서 그 내년 지선의 2월 3일에 선거인단을 그냥 내일부터라도 모집해라. 뭔지 이런 좀 고민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 지점이. 하나 좀 궁금한 게, 혹시 이 지역 중에서요 민주시민교육 학교 교육 나갔으면 경남 도에서 이것도 좀 같이 고민을 좀. 저희도 나오고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이렇게. 나가고 있고. 우리는 그 민주시민교육 예전에 학교에 요청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요새는 아예 요청이 다 들어가요. 약간 좀 제도화가 좀 돼. 정부 그 조례는 민주시민교육 권장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간 게 아니고 다른 데서 그게 그게 되게 다른데 다른 인사표를 아예 전부 저기 다 하고 전국에 자체에서 인사표를 몇십 개 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주변에는 지역에 있는 그거 문제는 얼마나 좀 식대로 좋아했는데 그쪽은 옮겨가지고 하고
사전을 교육청에서 사업 없어진 데로는 네 민주시민교육 사업이 있어서 의뢰가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인성교육 아니 더군다나 이번에 그 동양계 어쨌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아마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거예요 분위기가. 근데 왜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그 내용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옛날에는 탑에서 딱 떨어뜨리면 밑에서 해야 됐잖아요. 근데 지금 절대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면 담임한테 있어요. 담임. 근데 담임이 언제 그걸 결정하냐면 3월 첫째 주, 둘째 주, 2월 마지막 주, 셋째 주가 학교 그 교환 정리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담임이 결정되면서 자기 반은 이런 교육을 할 거예요라고 계획서를 다 정리해요. 그러니까 환경교육도 그때 들어가고 민주시민교육도 그때 들어가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담임들이 그 정보력이 없다 보니까 옆 사람이 이야기한 걸 대충 껴맞춰요. 그러니까 이때가 시점인데 이때 시점에 YMCA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전자문에서 한 번만 딱 쏴버리면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선택국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번 그 이번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연맹하고 같이 교육안 한두 시간짜리 만들어 놓으면 그 한두 시간짜리 놓고 각 지역에서 이런 문서를 쏠 수 있게 책에 만들어 놓고 전자문서를 한번 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자문서 쏘면 민주시민교육을 하게 될 거고 민주시민교육 내용 안에 이건 모의투표 내용을 넣자는 거예요. 다른 교육도 있지만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한번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은 거고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3월 초에 1년 문경YMC에서 하는 행사를 요약해서 양면으로 해서 교육장 드려요. 또 학교장 쭉 제가 다니면서 인사하면서 입고 답변드리는 문경YMC 이걸 합니다. 일단 홍보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선택이 되게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한테 권한이 있다는 것도 좀 알고 구조적으로 접근을 담임이 지금 요즘 예, 교장들은 교장의 현장에서는 하지 않더라고요. 문제는 아무도 네. 옛날에는 30명씩 모아줘야 됐는데 네, 맞아요. 지금 각 부처들 그 업무보고가 네. 있잖아요. 그 업무보고의 핵심은 직위 부서가 뭐 한다가 업무보고가 아니고 대통령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 거니까 업무보고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교육부 장관이 이제 된 거잖아요. 이진 총장. 그래서 아마 교육부 업무보고할 때 대통령 공약 중에 청소년 민주주의 교육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업무보고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기본 공약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다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리박스콜 1조 7천억이 민주시민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그 교육부는 대통령의 공약인 민주시민 교육을 자기들 풀어내야 되거든요. 교감에서 보고를 하는 일이 하겠다는 거죠. 그걸 좀 보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부족하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다 못 나누는 것도 있으면 가서 좀 이야기 나누시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오늘 나왔던 내용들을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섞어서 평가서를 보낼게요. 그럼 거기에 좀 이렇게 해주시면 왜냐하면 저희도 이것도 나중에 토론할 때 넣어서 이제 저희가 수정 보완해서 개선을 해야 되니까 오늘 나왔던 얘기를 좀 더 풀어서 저희가 평가서를 제도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좀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마무리 좀 이거 이야기 안 하면 죽겠다.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요. 그 모의투표에 참여하는 연령제. 그건 어떠세요? 참 지역에서는 그런 질문도 없어요. 혹시 몇 살부터 사는 게 그거 이거 네, 수비에 많이 와요. 네. 연령을 해야 되냐고. 연맹으로도 많이 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쨌든 홍콩기름법상 청소년 9세라고 하니까 9세 이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그걸 기준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선거관리위원은 우리가 처음에는 중학교 이상으로 하려다가 초등학교 5학년으로 좀 내렸어요. 오히려 초등학생들이 이거 들고 막 애들 막 이랬는데 그래서 그 연령 제한들이 조금 필요하겠다 공통으로. 저희는 아무쪼록 초 3부터 하고 있거든요. 초3이 9세잖아요. 그럼 49세 배치로 동의하시는 거예요? 네. 네. 저희는 4학년 이상 그냥
어린아이 중학교 하고 초등학교 고학년이에요. 중학년 나이로 따지면 나이 후임 이제 11살, 만 만 10세. 10세. 만 10세. 만 10세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저희가 최저를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잖아요. 지금은 제 입장은 연락이 오면 연락 많이 와요. 때로는 한의제라도 와요. 초등학교 5살 먹는 놈도 한 얘기입니까? 막 이렇게 오는 것도 와요. 저는 그래요. 하는 겁니다라고 하는데 뭐 많은데 그럼 저희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청소년 연령 9세 이렇게 네. 하는 걸로 해서 가짝이 좋고. 예. 지금 이제 만도 없어졌잖아요. 무조건 많이 생각하는 게 이제 많이 더 세죠. 아니 만이라는 이제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그 어쨌든 요즘에 고생을 하면 무조건 만나니까. 그래서 그냥 9세. 9세면 아마 초등학교 2학년. 2학년이죠. 2학년이요. 2학년. 아니 이게 8살 9살 8살이 1학년이기 때문에 2학년이 근데 8살이 7살, 만 7세가 지금. 그 만에 그 아니 저희가 8살이 1학년이에요. 아니, 그렇게 우리 지금 현재 만 8살. 나는 혹시 이런 문제는 법적 조항으로 가면 돼. 네. 아직까지 청소년 기본법에 만 9세 24세 만. 그러니까 우리는 만 9세로 하면 돼요. 뭐 만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냥 만 청소년 기본법에 나와 있는 대로 만 9세. 지금 이름 적을 때 뭐 줄거는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 어쨌든 다음 재선할 때는 몇 월 며칠 생일 이정생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이후부터 이거까지 같이 넣어줘요. 뭐까지 해주면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국회 토론은 가을 주에 이제 어차피 늦었고 7, 8은 못하니까 국회 토론은 9월 정도에 할 예정이고요. 100일 제 목표는 100일 내에 당선층 전달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모의 투표 관련된 차기 모의 투표는 아마 내년도 6월이니까 아마 1월 말 2월 초중에 아마 준비 모임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